글도 많이 쓰고 이번에 이제 이 책을 하나 냈습니다. 이게 이제 보수의 영혼이라는 이 책인데 이제 뭐 아주 잘 팔리고 있어요. 오늘 한 권씩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보수가 진보의 정권에서 보수가 사실은 죽을 쓰고 있거든요. 진보 정권이라도 보수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은 국민한테 이런 하나의 대안을 줄 수가 있는데 보수가 정말 너무 헤매고 있는 바람에 지금 사실은 우리 다 아는 대로 보수 정권이 그렇게 죽을 쓰는데도 지지도는 굉장히 높은 아주 정말 정치사에서 이런 일이 잘 일어나기 힘든 잘 되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정권의 인기가 이 정도로 높은 적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역대 어느 정권 중에서 집권이 2년 반이 됐을 때 50% 가까이 하는 정권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근데 왜 그러냐? 보수가 너무 힘을 못 쓰니까 차라리 뭐 저기보다는 이거 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거고 그런데 이제 나라는 지금 계속 헤매고 있고 특히 이 정권에서도 뭐 다른 큰 이슈들이야 나중에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제 이 정권이 무능한 이유가 저기 행정부를 활용 안 하고 청와대만 쓰거든요. 그래서 행정부에 진짜 우수하게 행정부의 친구들이 다 공부도 잘했고 머리도 좋고 한 친구들이 수천 명이 있는데 각 부처에 그 친구들은 활용을 안 하고 청와대에 몇십 명이 청와대라는 게 저도 있어봤지만 아주 진짜 빈약한 조직 자체 한 명이 한 개 부처 정도 담당하니까 한 개 부처마다 몇백 명씩 있는데 그 부처에 그래서 우리가 전 정권에서는 직원들이 장관 부처를 활용했기 때문에 특히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CJ 전부 부처의 장관들이 정말로 행정고시하고 우수한 친구 몇백 명씩을 데리고 밤을 새워서 일하니까 그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정말 많이 났었는데 지금 이 정부는 행정부를 완전히 무슨 청와대를 도우는 시녀같이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 전체적인 행정 역량의 내가 볼 때는 한 20-30%밖에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거 정권에 비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더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기 보수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진보가 엉망인데도 이렇게 하는데 보수가 역할을 못하고 있는 큰 이유가 바로 이제 보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보수의 리더들도 그렇고 이 국민 전체가 보수가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썼고 그래서 이 책이 지금 많이 지금 이제 화제가 되고 있고 내일 아침에 조선일보에 제가 쓴 칼럼이 하나 나올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보수가 지금 진보와 보수의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의 이념적으로 너무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도에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보수는 진보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한 이념이에요. 그래서
진보는 여기 굉장히 심플한 이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진보가 여기 보수가 제대로 교육이 안 돼 있는 곳에서는 진보가 득세를 하게 됩니다. 왜? 진보는 굉장히 심플하니까 이 이념, 그 이념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기 오늘 제가 이제 그 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아주 좋고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보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내가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수가 어떤 이념인지 나는 안다고 생각, 좀 그래도 상당히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박연진 씨는 내가 하도 구라를 많이 쳐가지고 좀 알 거예요. 진보는 어떤 거다는데 좀 이해한다고. 둘 다 모르세요? 진보. 보수는 경쟁이라고 한다면 진보는 그 어떤 경쟁에서 그 우위에 정한 사람들의 것을 조금 평등적으로 나눠주는 거?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아주 저기 정말 이해를 하고 계시네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 다 보수시죠? 보수 아닌 분 한 손 들어보세요. 뭐 다 보수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왜 보수인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저기 내가 왜 보수라고 생각하는지 저기 다 보수신데 그것에 대해서 왜 나는 그 둘 중에서 내가 왜 보수를 택했는지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나의 불을 지키고 싶어서. 나의 불을 지키고 싶어서. 나의 불을 지키고 싶어서. 그건 솔직한데. 전 아주 좀 수준이 낮다고 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친북적인 성향이 좀 없는. 저는 기준을 거기에다 줍니다. 그게 들어오게 계시고. 또 아주 좋은. 진보가 하는 게 너무. 박예지 씨는 그보다 조금 더 고상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하도 옆에 서당계 3년에 풍을 한다고 그 정도 좀 더 들은 게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진보가 하는 일이 전반적으로 너무 나빠서 나는 보수다. 그렇죠. 지금 현대 한국 사회에서 진보라고 하면 진보이고 사회주의 개념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사실은 원래 그 보수의 의미는 아까 저는 경쟁사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회주의의 반발에 의해서 저는 보수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회주의는 어떤 거예요? 사회주의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사회주의가 얘기하는 것은 의야 평등. 근데 그 어떤 의미에서는 보수 민주주의에서도 그 평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평등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보수가 갖고 있는 것을 진보라는 것들이 역차별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억울함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보수를 지켜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전하게 계세요. 그 핵심이. 내가 나중에 설명을 다 해드리겠는데 또 다른 분. 각자의 개성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저는 평등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정말 있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건 각자의 생긴 거와 다름을 인정을 해주고 하는 게 저는 평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똑같이 뭘 나눠 가지는 걸 평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똑같이 평등을 나눠 갖는다는 개념은 정말 어느 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각자의 어떤 개성과 그 재능
뭐 모자라든가 넘치든 어떤 그런 걸 좀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 평준 하향화 시키지 않고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걸 보수 쪽에다가 각자의 개성을 더 존중해주는 면이 보수 쪽에 더 많기 때문에 네네. 보수를 네. 지지한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포인트. 또 저는 다 못살게 해놓고 다 베네수엘라나 그런 데처럼 정부에 의지하게 하는 정치를 다좀 국내에다 맞춰놓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정말 반만 년 세상 그냥 좀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이걸 다 그냥 없애버리고 못 살게 해놓고 정부에 의지하게 해놓고 베네수엘라 상처까지 그거는 못 참을 것 같아요. 모조리 이제 진보 쪽으로 가다가 모조리 거지로 만든 것 같아서 그것도 충분히 또 그래요. 여러분들 다 이제 여기 우리가 코끼리를 우리가 만져보면 그 사람은 이래 보고 저래 보고 다 모르잖아요. 기둥 같다 그러고 벽 같다 그러고 다 이렇게 하지만 대충 그 의미를 아주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예를 들어 하위가 장모님은 뭐 쓰세요? 진보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아주 유식하게 아유 우리 장모님 참 유식하시네 그 답을 듣고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우리 엄마 참 유식하시구나 이렇게 아마 오늘 제 이야기 듣고 나면 좀 그러실 거예요. 제가 이제 책을 쓸 정도니까 어느 정도는 좀 알지 않겠어요. 이영구 선생 총리 같은 분이 제 책을 보시고 정말 아주 5번을 극찬을 해주셨을 정도로 이 책이 호평을 받고 있어요. 저는 이제 왜 내가 이런 책을 쓰느냐면 저는 이제 정치학도고 학부에서 정치학도를 나왔고 제가 미국에서 로스쿨을 다니면서 정치학도이기 때문에 이제 헌법 시간에 미국 헌법이라는 게 보수 진보의 싸움이거든요. 250년 동안 했고 또 한국 나와서 제가 뭐 청와대 정당에 대학에 또 제가 이제 논설위원도 했고 또 그렇고 이런 문제를 많이 해서 제가 이제 그 비밀임담하나 했던 7자를 그릴 때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걸 해서 그걸 종합해서 책을 썼는데 이제 보수나 진보라는 게 갖다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념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념. 그 이념이 뭐냐? 이념이라는 것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3가지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답에 관련되는 게 그게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3개예요. 하나는 떡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우리가 떡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떡을 어떻게 키울까. 떡을 키우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소작농을 시켜서 키울 수도 있고, 각자 그 다형으로 키울 수도 있고, 큰 회사를 만들어 키울 수도 있고, 떡을 키우는 방법이 다 노예를 가지고 키울 수도 있고, 떡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 다음에 키운 떡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떡을 키우면 나눠야 되잖아요, 사람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 그죠? 어떻게 공산주의 같이 너 똑같이 나눠 먹으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너 번 데만큼 먹으라 하는 것도 그렇게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 이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나누냐 하는 것을 누가 결정할 것이냐. 왕이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이 빵빵 이렇게 나눠, 이렇게 키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민주주의 같이 국회 같은 데서 결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결정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소위 통칭해서 이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아이디올로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가 정말로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수억 명이 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죽었어요. 소련 혁명 때 5천만 명이 죽었거든요. 소련 그리고 우리 6.25 사변도 다 이데올로기 때문이에요. 월남전도 이데올로기고,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 지구촌에서. 그런데 이 이데올로기를 이제 이 이데올로기는 인류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우리 인류가 한 100만 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인류의 역사가 계속 이제 가져왔지만은 우리가 이 100만 년의 역사 속에서 99만 9,700년, 7,800년 동안은 너무너무 인류는 불행하게 살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흙없고 굶주리고, 그 몇 사람 지배하는 그 왕하고 몇 명 빼놓고는 모두가 다 너무너무 불행하게 살았죠. 흙없고. 한꺼번에 몇천 명, 몇만 명이 굶어 죽은 예는 인류 100만 년 역사에 뭐 수도 없이 많았어요. 기아가 오든지, 뭐 이렇게 홍수가 오고 흉작이 되고 이러고 몇천 명, 몇만 명이 순식간에 죽은 그 케이스가 수없이 많게, 그렇게 우리가 99만 9,700~800년을 살았는데, 그렇던 인류가 한 300년 동안에 진짜로 벼락 출세를 했죠. 우리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예쁜 옷 입고 이렇게 하고 이 기부인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해요. 우리 한 조선에는 뭐 100년 전, 15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농민들 수탈 당하고 원님한테 해가지고 뭐 하면 다 뺏기고, 안 하면 데려가서 곤장 캔 때려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다 갖다 바치고 굶어 죽고, 이게 인류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너무너무 가난하게 헐벗고 굶주리면서 99만 9,700년을 살았는데, 그런데 이 인류가 지금 벼락 출세를 했죠. 벼락 출세했는데 이게 불과 300년 동안이에요. 그렇죠? 이 지구촌에 뭔가가 생겼어요. 그전에 뭐가 생겼을까요? 지구촌에 뭐가 생기고 나서 그때부터 막 잘 살기 시작해가지고 막 지금 우리가 지금 신과 경쟁하는 수준이잖아요. 그건 신과 경쟁하는 수준이에요. 이제 여러분 양자 컴퓨터하고 로봇가 합쳐지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의 IQ가 100인데 100 정도가 평균이에요. 우리 인간의 IQ가. AI IQ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 같으세요? 앞으로 한 20년 후에. 한번 알아봐줘. 어느 정도까지 갈 것 같으세요? 최소 2배. 네? 최소 2배. 최소 2배. 네. 네. 또? 300까지. 만대? 만 정도로 보는 게죠. 만. 사람이 되네.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나오면요, 뭐 진짜 지금 그러니까 신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한 20년 더 사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리고 500년까지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게 출세를 했거든요. 뭐가 생겼을까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지능과 뭐 똑같은 신체적인 가지고 살았는데 99만 9,70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300년이라는 거는 0.000 몇 프로예요. 그 기간 동안에 인류가
이렇게 벼락쳤어요. 그 알아맞히는 분한테는 제가 특별 상을 하나 드릴게요. 남편분한테 제가 책을 하나 더 서명해서 기득권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기득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고가 생긴 거? 산업혁명. 그것도 근처에는 갔는데 산업혁명 아닐까요? 산업혁명 아닐까요? 산업혁명이 생겼죠. 맞아요. 산업혁명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게 1차고 2차, 3차, 지금 4차 되면서 이렇게 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99만 9,700년 동안 안 생겼던 산업혁명이 왜 생겼겠어요? 갑자기 왜 생겼을까요? 과학을 부흥시켰어요. 과학은 뭐 그 전에도 있었죠. 뉴턴 있을 때 400년 전에 뭐 그때도 과학은 있었어요. 천문학도 있었고. 노예는 옛날에 왜 산업혁명이 300년 전에 산업혁명이 왜 생겼어요? 인구 폭발로 경쟁, 이렇게 먹기 위한 어떤 경쟁과 비교, 경쟁과 뭐예요? 비교. 비교. 그게 그래도 제일 근접한. 네? 바로 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뭐라는 게 생겼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유라는 게 지구촌 중에서 어느 나라에 생겼죠? 영국이라는 조그만 선 나라에 자유라는 게 영국이라는 나라는 13세기에 마그나 카르타라는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18세기까지 400~500년 동안에 이 자유가 자꾸 커져가니까 18세기에 됐을 때 영국에는 정말로 그 당시에 전 세계 다른 어느 나라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자유를 누리고 여러분 자유가 생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까지는 자유가 생겼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자기가 벌은 걸 지가 가져가는 걸 의미하였어요. 그 전까지는 전부 소작농이에요. 노예고. 그 친구들은 지가 아무리 생산해봐도 지한테 가오는 걸 같으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이문이 남는 거예요. 제일 적게 노동하는 게 제일 이문이야. 제일 게으르게, 제일 그냥 적당하게 제일 신용만 하는 게 제일 이익이 남는 거잖아요. 지는 위에도 먹이를 살리니까 죽으면 인간의 생산성이 바탕. 그렇게 하면서 99만 9,70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지가 버는 걸 지가 가져가니까 저기 가족에 있는 저기 자랑하는 자녀들 아들, 딸 그 한 명이라도 더 먹이고 싶고 하니까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영국이라는 나라를 벼락부자입니다. 그래서 그게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동력의 혁명인데 1차 산업혁명은 그전에는 동력이라는 게 소 힘하고 물레방아밖에 없었어요. 소가 끌고 가는 이 물레방아. 그게 전기가.
왜 증기를 왜 만드느냐? 이걸 만들어가 히트 치면 우리 자식들 잘해주고 싶으니까 그걸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라는 것이 인간을 부자로 만들어. 그래서 어느 학자가 조사를 해봤는데 수년간의 끝에 소위 그 생산성, 소위 GDP라는 게 있잖아요. GDP 생산성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서기 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8세기까지는 한 해 지구촌의 GDP 성장률이 몇 %였냐면 평균에서 0.02%였어요. 근데 18세기에 산업혁명이 되고 나서부터 이게 얼마나 늘었느냐? 2%. 100배가 크거든요. 생각.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될 때까지는 0.02%는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꽤 같은 정도의 생활 수준을 누리다가 이것이 2%. 100배. 그러니까 벼락 추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말 자유라는 힘이 이렇게. 근데 이 자유는 그냥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유는 뭐를 줘요? 자유가 있으면 뭐가 생겨요? 응? 책임이 생기고, 책임보다 전에 뭐가 생겨요? 선택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자유 있을 때는 선택하잖아요. 자유와 선택은 동일해요, 사실. 동전이에요. 선택이 생기니까 인간이 자아를 발현하는 거예요. 그때. 자유가 없을 때는 자아를 발현할 수가 없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자아, 이 선택이라는 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이 자유가 떡을 엄청나게 키우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뭐를 줘요? 선택을 주고, 이 선택이 뭐를 주느냐 하면 사람에게 선택이 있을 때 생기는 게 뭡니까? 내면적으로 생기는 네. 자부심이라는. 그래서 인간을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주고 자유가. 그래서 이 자유가 너무너무 좋구나. 이거 어쩌든지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의 산물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 당시에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야 할 나라는 어느 나라였냐면 중국이랬어요. 중국은 과학기술이 쉽게 얘기해서 영국보다도 한 100배 더 앞서가고 있었어요. 18세기. 그때 이미 중국은 철강을 만들고 있었고, 대포를 만들고 있었고, 자동 측량기, 자동 타종기, 온갖 기술을 다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중국인데, 산업혁명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영국에서. 그래서 그게 뭐냐 보니까 자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유가 진짜 너무너무 좋구나. 이 자유만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를 자유라는 걸 지키자고 외치기 시작했던 그 집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됐을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한 집단으로 뭐라고 부르게 됐을까? 그걸 바로 보수라고. 보수는 절대로 수구가 아닙니다. 옛 것을 지키잖아요. 보수는 영어로 컨서버티브거든요. 컨서버티브. 컨서버티브라는 말은 영어로 한국말로 보면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
자유가 너무 좋으니까 이걸 보존하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였고, 그래서 이거를 지키는 자를 보수주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어떻게 했어요? 보존이라고 해야 될 걸 보수라고 해버렸어. 누가 그 돌대가리가. 그러니까 보존수하니까 이거는 옛날 걸 지키자는 자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많은 오해가 있는데, 보수가 뭐냐 하면은 다 대답할 줄 알아. 비교적 가깝게 한 분 외에는 지금 대답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보수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꼰대를 보수라고 그러냐? 뭐냐 이거지. 지금 뭐 재산 지키자는 사람이 보수냐? 이렇게 다들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수가 우리나라에서 힘을 못 발휘한다. 컨서버티브 하면은 막강한 힘을 상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수하면 꼰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보수라는 것이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보수가 아까 얘기했던 자유, 선택, 자부심, 자아실현 이런 너무너무 좋은 그런 거. 그러니까 보수하면 이제는 여러분이 뭐를 지키자는 사람이죠? 자유를 지켜요. 내가 왜 보수냐? 난 자유가 좋아졌어요. 보수. 그런데 이 보수에게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보수가 너무너무 좋은데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불가피한 부작용이에요. 그게 뭘까요? 너무너무 좋은데. 부의 불평등? 네? 부의 불평등? 불평등이 생겨요. 왜? 사람 형성이 다 다르니까. 옛날에는 노예는 똑같이 취급했으니까 똑같이 지한테 잘났든 못났든 먹는 건 똑같았는데 불평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보수가 배 고픈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것이 뭘 하냐면 배 아픈 사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 아픈 것도 사실 심각한 거예요. 왜? 옛날에는 니나 내나 다 못 사니까 관계없었는데 옆에 놈은 그냥 잘 사는데 내 못 사면 이것도 괴롭잖아요. 근데 그 괴로운 정도가 지금보다 훨씬 심했어요. 산업혁명 초기에. 그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참상이 많나요? 14살, 15살짜리 애들이 하루에 16시간씩, 18시간씩 일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배 아픈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평등을 하자. 이 배 아픈 문제를 해결했다고 부르짖기 시작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바로 진보라고 부르죠. 그래서 배 고픈 거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자유를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불가피하게 이 배 아픈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해결하자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이 나라가 제대로 발전하는 거예요. 왜? 배 아픈 사람을 자꾸 방치하면 이 사람들이 가만 안 있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판을 뒤엎거든. 그러니까 진보가라는 존재가 있을 때 이게 균형이 잡혀가지고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와 진보는 수레의 두 바퀴다. 이 두 개가 없으면 역사가 발전하지 않는데, 역사라는 수레의 두 바퀴. 그래서 아까 떡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데가 보수고, 떡을 나누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 진보예요.
그리고 이거를 누가 결정하느냐? 이걸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이거는 국민이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되면은 국민들이 지금 그걸 키울 땐가 나눌 땐가를 국민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울 때다 싶으면은 보수에게 정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 많이 크면 이제 좀 나눌 때 됐구나. 진보에게 정권을 줘.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교대로 집권하면서 나라가 발전해 가도록 하는 그게 이 현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진국이 된 나라는 민주주의가 안 된 나라 중에 선진국이 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이걸 교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독재가 있으면 이 교대로 안 되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럭키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수가 떡을 키웠잖아요. 군전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이래가지고 보수가 떡을 키웠는데 다행히 DJ라는 진보가 집권해가지고 더 많이 나눠요. 그리고 또 보수가 집권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선진국이 된 거예요. 만일 박 대통령이 그대로 집권했으면 아마 선진국이 못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부마 사태, 그때 일어났던 그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때 계속해서 이르되면 또 키우는 작업까지도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보수와 진보는 수레의 두 바퀴여서 우리가 이제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보수는 뭐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랬죠? 자유사요. 그래서 진보는 이제 그거 하는데, 그래서 떡을 키우려면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자유를 줘야 돼요. 그런데 진보는 떡을 나누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나눌 수 있게 해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진보 정부는 이제 빨리 해야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명령을 해서 자유를 제한하기 시작해요. 세금을 많이 거둔 이런 것도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진보는 이 평등을 명령을 통해서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보수는 자유를 해서 자유를 통해서 떡을 키우려면 진보는 명령을 통해서 떡을 나누는. 그래서 평등 이루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예를 들면은 자사고 특목고 없앤다. 이 명령이잖아요. 그 평등을 이루게. 그 보수가 막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왜? 자유를 뺐네요. 자유 이꼬르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유가. 자유를 줄이는 선택이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보수는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것을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보수와 진보의 접근법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시내에 차가 너무 많다. 이걸 줄이는 방법을 어쩌면 진보는 어떤 방법을 제대로 된 진보, 생각을 제대로 가진 진보, 아니 보통의 진보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19제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너 타고 나오지 마. 그래가 나오면 빵 한 방씩 벌금 때리고 이렇게 하는. 보수는 그렇게 안 해요. 자유를 해서는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 시내에 들어오는 톨비를 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하면서 그걸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그럼 자유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자유가 뭐냐? 자유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자유냐 이게? 자, 자유라는 것이 여러분이 꼭 보수로서 꼭 알아야 될 게 지금까지는 뭐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여기 공중 화장실이 3개가 있는데 저기 놀이공원에 사람이 수백 명이 여기 이제 이걸 쓰려고. 그러면 자유가 뭐예요? 뭐가 자유겠어요? 아니 너희들 마음대로 쓸 사람 써 이러면 왜 되겠어요? 서로 쓰려고 막 싸우고 막 하면서 네 마음대로 하라 이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네 마음대로 하라 하는 걸 뭐라고 불렀죠? 그건 정글이다. 정글. 네 마음대로 하자.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인 것 같은데 자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네 마음대로 해라. 여기 이거 저기 뭐인데 너희들 마음대로 막 서로 들어가려고 하고 막 하고 싸우고 막 이러다가 막 제대로 연구도 못 보겠죠. 막 들어서고. 그래서 그것이 그 정글이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누군가 이거 질서를 잡아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침 이 군중 속에 마이크 타이슨이 있었어요. 헤비급 챔피언 있잖아요. 권투로 가지고. 마이크 타이슨이 야 네가 이거 좀 해가지고 질서 좀 잡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크 타이슨이 서가지고 자 네가 이쁘네. 오케이 네 먼저 들어가. 그리고 지한테 막 바카스 하고 갖다 주면 너 그다음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정글보다는 낫지만 이것도 골치 아프잖아요. 그냥 그 마이크 타이슨한테 내가 잘 보이려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정글에서 이것이 독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류가 겪어온 역사예요. 그렇죠? 누가 사람 힘센 놈이 다 이렇게 정해주는. 이것도 할 짓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는 거를 소위 제도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한다는 게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한 제도. 그게 뭐냐? 뭐예요? 우리가 만든 게 뭐예요? 규칙. 그렇죠. 어떤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런 경우. 네? 네? 그렇죠. 아니 이 화장실에 이걸 풀려면 어떻게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될까요? 네? 성별을 나누고. 네? 네? 일단 성별을 나누고. 선착순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다수결. 선착순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줄 서라 이거예요. 먼저 들어가고 싶은 놈. 먼저 들어가고 싶은 놈은 줄을 서라 하는 이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 제도 하에서는 원칙을 정하고 나머지는 다 네 마음대로 하라.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질서 있는 자유를 누리는 질서 속에서 자유를.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제도가 필요해. 자유는 지 마음대로 하는 건 방종이 아니라 자유의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여기서 선착순 먼저 들어가고 싶은 놈 먼저 서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가 책 읽고 싶으면 책 읽고 노래 부르면 돼지 먹다는 소리를 부르기면 좀 창피하겠지만 하여튼 부르고 잡담하고 지 마음대로 하면 지 차려오게끔 하는. 그래서 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인센티브의 입각.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고 이 제도를 하에서는 나머지는 다 자유지 마음대로. 그게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다. 그래서 이 자유를 제도화시키고 그걸 우리가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유가 있는데 그게 제도가 되고. 책임. 책임. 예? 책임. 책임.
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더 우리가 보편적인 용어예요. 법? 자유를 누리는데 그것이 제도화돼서 아까 이런 식으로 어떤 원리라는 말이 있죠. 규범. 자유가 있는데 그것이 제도화돼. 자유를 제도화시키는 법. 거기 가면은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몇 개 원칙만 지키면 되는. 그게 여러분 맨날 다니시는데. 여기서 가까운 데도 있잖아요. 여기. 그게 바로 시장. 시장이라는 곳은 여러분 동대문 시장 가면 다 자유롭잖아요. 시원해서 몇 개 규칙만 지키고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는 이상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거. 이 선착순에 이거 여기도 줄만 서는 이상 남은 지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작은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에게는 자유가 중요합니다. 보수에게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장이 중요해요. 자유는 그냥 있으면 정글이 돼. 자유는 제도화될 때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유가 바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자유가 이제 시장이 그래서 민주주의는 정치를 시장화시키는 거예요. 원칙을 지켜요. 각자가 마음대로 하는 거 어떤 원칙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라는 것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는 떡이 제일 많이 크는데 모두가 행복.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장이라는 것을 굉장히 좀 대관시하는 마치 그걸 하는 그런 어떤 그게 있는데 그게 결국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시장주의라는 거 잘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유주의죠.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내 책에도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km 떨어진 곳에서 어마어마한 금광이 발견돼요. 빨리 가서 이거 꼽는 놈이 한 500km 떨어진 거예요. 빨리 가서 깃발 꼽는 놈이 땅이다 이러면은 수천 대가 차가 그냥 막 몰릴 거 아니에요. 그 엉켜가지고 완전 아비규환이 될 거예요. 그런 것도 시장으로 만들 수가 있다. 누가 먼저 가느냐. 그럴 때 하는 게 바로 시장이라는 게 그걸 갖다가 그냥 교통승리 나와가지고 이래라 이러면 그건 아까 마이크 타이슨이 하는 거 같잖아. 이 먼저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길을 딱 만들어가지고 요거는 주행선이고 요거는 추월선이에요. 그래서 주행하다가 빨리 차를 여기로 가는 거예요. 요렇게 만들면은 서로 이런 것들이 시장을 만드는 예는데 우리가 다 지금 시장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그래서 보수라는 사람은 근데 결국은 보수주의자는 이것이 떡을 가장 잘 키우더라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보수가 되는 거다. 그러면 진보는 어떻게 되냐? 이거 하면 반드시 그게 생기게 되잖아요. 그죠? 약자가 생기잖아요. 약자가. 그래서 이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그거다. 그러니까 진보는 약자를 돕는 선천적으로 불구가 있을 수도 있고 핸디캡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 또 영양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게 진보의 그거고.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사회가 이제 같이 전체가 다 같이 공동체로 같이 가는 거예요. 한 가지만 제가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보수와 진보의 차이에 대해서 한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오해를 이제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있는데, 보수와 진보의 가장 큰 차이가 아까 이야기했처럼 하나는 자유고 다른 하나는 평등인데, 이 차이가 있고 또 하나의 엄청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보수와 진보에. 그건 뭐냐면 시각의 차이인데, perspective. 보수는 항상 공동체 전체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유라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개입이 돼야 가능하잖아요. 몇 사람 당신 자유가 되라, 이거는 자유가 아니거든요. 공동체 전체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크로하게 보는 거예요. 거시적으로. 그에 비해서 평등은 누가 좀 특별히 그러니까 비교하는 게 개인 대 개인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잖아요. 이 불쌍한 사람이 불쌍하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부분을 보는 거예요. 여기는 전체를 보고, 여기는 부분을 봐요. 이 사람이 부분. 그래서 그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일 큰 이제 차이가, 그래서 보수는 사형제를 찬성해요. 왜? 공동체 전체를 보면 그래 부분은 되니까. 그 진보는 반대예요. 왜? 그 한 사람이 너무 불쌍하거든. 이거 죽일 필요까지 있냐? 이거 좀 내가 무기징역 살리고 하면 되지. 왜 죽이냐? 이렇게 되네. 그러나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은, 보수는 그거 좀 죽여야지 다른 놈이 나쁜 짓 안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항상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수는 그 시장에 대형 마트 재래시장하고 붙어 있을 때 대형 마트를 문을 닫게 하는 게 참 반대예요. 왜? 전체를 생각하면 대형 마트가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재래시장에 몇 명을 생각하는, 소수를 생각하는 진보는 그 제도를 찬성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 쉬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책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배가 파선을 하려고 해서 하중이 너무 무거워서 파선하려고 해서 사람을 갖다가 며칠을 갖다가 보도에 태워서 밖에 내보내야 돼. 바다로. 이럴 때 보수는 그걸 결행할 수 있어요. 전체를 생각. 진보는 그 사람 불쌍하니까 그걸 못해요. 그 얼핏 보면 보수는 굉장히 잔인해 보이는 거죠. 그러나 보수는 전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수와 진보의 그 차이는 크게 보는 거, 작게 보는 것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보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시각의 차이가 가장 이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예를 들면 공장이 있는데 여기 1000명이 고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10,000,000 로션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100만 명에게 팔아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A라는 회사. 근데 B라는 회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회사는 7,000원에 팔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이걸 7,000원으로 못 만들면은 21,000명이 해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진보는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경쟁이요? 이 경쟁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해고시켜야 된다 하는 걸 갖다가 보수는 아주 담담하게 당연히 해고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잔인해 보이죠. 그럼 왜 보수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7,000원짜리 만들면 이 100만 명이 이걸 안 사고 이걸 사게 되면은 이 100만 명은 더 부자가 돼요, 가난해져요. 7,000원짜리 사면 부자가 됐죠. 얼마만큼 부자가 돼요? 3,000원만큼 부자가 되잖아요. 그럼 이 100만 명은 이 3,000원을 어디 가서 쓸 거예요, 그죠? 안 사먹던 한과도 사먹고 가서 볼링도 치고 뭐 땅도 따고 3,000원씩 쓴다 이게. 그러면 여기 있는 볼링 가게, 한과 가게 뭐 이런 가게들이 안 하는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일거리가 많아지면 이게 사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럼 이 1,000명이 다 채용할 수가 있는데 이건 한 개 회사만 이런데 수천 개, 수만 개 회사가 서로 경쟁하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 전체가 이건 한 개 회사에 100만 명이 3,000원씩이지만 수천 개 회사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꾸 경쟁한다 그러면 전체가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로 볼 때 보수는 전체를 보니까 이 1,000명에 대해서 이 사람 해고돼서 그건 당연하다 이렇게 보니까 이 전체를 안 보는 미시만 보는 진보는 이런 데서 반대하는 그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아주 정말 유명한 이야기인데 전체를 크게 보면은 보수가 될 수밖에 없고 미시적으로 보면 진보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있죠. 미시적으로 보면 진보가 될 수밖에 없고 거시적으로 보면 보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보수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보수가 수구로 인정됩니다. 보수는 꼰대인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인류 역사를 발전시킨 이거는 지금 불과 300년 사이에 원천은 보수다. 그래서 보수가 원천적인 가치를 창출했고 그러다 거기 나오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것이 진보랬다. 그래서 이게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제 책이 바로 이런 이론들을 쓴 책입니다. 그래서 쉽게 나는 이걸 좀 개봉을 하기 위해서 저는 쉽게 써서 2-3시간이면 딱 다 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저가 엄마는 보수예요 진보예요 물었을 때 내가 보수다 뭐 할 때 왜 했을 때 이제 답할 게 생겼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사회하고도 좀 이런 대화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그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책을 썼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진보가 명령을 좋아합니다. 온갖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아파트 그거 신규 아파트 못 짓게 하고 상한가 그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온갖 형태의 지금 규제를 이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나라에 그래서 내가 이 책 내일 그 칼럼에도 나오지만 보수는 그 문제를 자유를 해치지 않게 한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진보는 명령을 통해서 자유를 해치기 때문에 결국은 자유를 해칠수록 경제가 죽어요. 그래서 그 보수가 결국은 우선적인 가치고 진보가 이제 그걸 보완하는 가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보수다. 그래서 보수임이 자랑스럽고 그렇다는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